지난 4월 경찰이 낙원새마을금고 정자역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치매 노인이신데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찾고 있다고 하시면서 경찰분들이 가족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최근 자주 오셨던 게 낙원새마을금고라고 하셔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87세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부천에서 이제 그 기가를 앓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가 돼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그 인상 차이가 비슷한 할머니가 방문하시면은 좀 연락을 해달라. 오시면 연락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객장에 오시는 분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비슷한 분이 딱 오신 거예요. 객장에 앉아 계셨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 경찰분이 주신 인적사항이라 조금 헷갈려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니 저희가 찾던 어르신분이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이 갑자기 경찰분이 오시면 놀라실 것 같아서 계속 안심하실 수 있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그 다음에 저희가 112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정자역 지점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할머니를 좀 그 가족들한테 인계한. 천만다행으로 그날도 어르신은 정자역 지점을 방문했고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되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긴가민가 하잖아요. 특히 경찰이 어르신의 정자역 지점 방문을 예측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문 사전 등록 제도 및 프로파일링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이 프로파일링에 등록된 이 정보, 분당의 정자역점에 이제 방문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정자역점에 그 방문을 해서 연락을 해달라라고 이제 협조를 해놨는데 공교롭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 정자역 지점을 방문하셨고 실종된 어르신들을 빨리 신속하게 발견을 하기 위해서 지문 사전 등록 제도와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어른들이 보면은 휴대폰을 이제 갖고 나가시면은 위치 추적을 통해서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안 갖고 가시는 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고령이나 초고령 이런 어르신들이 좀 어려움이 직면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의 어떤 보호자들께서는 이 어르신과 함께 이 지구대를 가까운 지구대를 방문하셔서 지문도 등록하시고 거기에 사진도 등록하시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어떤 자주 착용하는 옷이라든지 보호자의 연락처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료가 있다면은 타 지역에서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되더라도 이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실종된 어르신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배회 감지기도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각 있는데요. 지자체의 그 보건소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은 그 장기 요양 등급을 있는 분들은 그 배회 감지기라는 거를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 팔찌 형태로 되어 있고 거기에 GPS 유성 위치 정보 확인 시스템이 부착이 돼가지고 그 평상시에 어떤 생활의 반경을 이 노인들이 벗어났을 때 보호자한테 연락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호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면은 우리 경찰에서도 똑같은 GPS 위치를 따라서 이 어르신들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어떻게 이동하고 있다 이런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방의 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의 시책으로 배회 감지기를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운영한 결과가 보면은 발견 시간에 이제 시간이 660분, 11시간이 이제 이렇게 평균 발견했는데 이 배회 감지기를 보급하고 나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평균 시간이 55분으로 1시간 이내로 단축했다는 요양 등급이 없더라도 치매 증상이 있거나 기가 능력이 없다 이러면 안심 팔찌라는 게 있습니다. 실리콘 자질로 해서 거기에 일종의 그 인식표죠. 이분의 성함은 누구시고 이분의 보호자 성함은 이러시고 보호자 연락처는 이렇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표식이 돼 있거든요. 이건 뭐 일반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종 어르신을 찾는 데 도움을 준 낙원새마을금고 신지영 지점장은 분당 경찰서의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계기로 주변에 관심을 갖고 주위를 살펴서 어르신분들께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치매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을 때는 우리 경찰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서 신속하게 발견을 해서 가족한테 인계를 해야 됩니다.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분들과 좀 대화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좀 같이 계셔주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문제가 심각한 보이스피싱도 시민들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대환대출이나 이자를 탕감해주겠다 로맨스 스캠이라고 들어보셨죠? SNS로 어떤 친분관계 유지해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계좌입금 받거나 새로운 범죄 수법들이 그 이용이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피해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이 보이스피싱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거죠. 신속히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모아놓은 돈이 일순간에 없어졌을 때 이런 그 피해자들의 어떤 자괴감, 상실감 이걸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아픔들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경찰뿐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도 책임감, 의무감을 갖고 같이 동참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사지 않은 물품 결제에 문자가 들어와서 앱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100% 사기입니다. 경찰청, 검찰청,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하면서 현금이나 또는 상품권 뭐 이런 걸 구입해라 요구하는 것도 100% 사기입니다. 자녀를 사칭해서 뭐 휴대폰을 망가뜨렸다, 교통사고 아니면 형사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명목을 내세우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이체를 요구하는 건 100% 사기입니다. 꼭 기억하고 절대 속지 마세요. 이것은 100% 사기입니다. 금융기관과 경찰이 원팀이 되어야 된다. 금융기관에서는 그 예금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경찰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똑같은 지향점을 갖고 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도 치매 어르신을 발견하는 일도 저희의 작은 관심이 예방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금융기관과 경찰이 원팀이 되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실종 어르신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잘 살펴보는 사회적 공감대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요즘입니다. 정자역 지점 직원들이 회원님들께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분들이 실종되셨을 때 자주 찾아가시던 곳, 또 좋은 기억이 있는 곳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낙원새마을구 정자역 지점도 편안하게 회원님들 찾아오실 수 있는 따뜻한 사랑방 같은 지점을 만들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이제 오시는 분, 연세 드신 분들은 저희가 꼼꼼히 더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은 보이스피싱도 실종 어르신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응급조치가 아닐까요?